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뭐 대책 없이 후쿠시마 반일 죽창 캠페인을 벌여서 온 중국인을 막 선동을 하고 난리를 부렸죠. 그런데 이게 참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사정을 보면서 이걸 또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이 중국이 일본과 한국을 대하는 게 상당히 달라요. 또 세계가 일본과 한국을 보는 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 연결돼서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더불어중국당이 사용하는 용어를 중국의 중국에서 쓰는 용어더라고요. 네. 역사적 수치, 역사적 치욕, 이런 말 많이 쓰죠. 올림픽 수영장 540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저는 이거 문재인이가 썼나 참 멋있게 카피 뽑았다 했는데, humans, put the humans first. 그러니까 인간을 먼저 둔다. 이런 표현이 중국 공산당의 입에 박힌 표현이더라고요. 문재인 씨는 중국 공산당한테 좀 그 카피 사용권을 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표절로 이렇게 혹은 저작권 침해로 이렇게 고소고발 당하면 얼마나 참 국격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적, 인류의 적. 참 더불어중국당이 참 모범으로 삼을만 하군요. 8월 24일 환구시보 영문판입니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 조치를 띄우면서 전면 금지인데 얼마나 금을 많이 했는지 전금 금지 조치라 그랬네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다운표 안에 있는 건 다 인용입니다. 번역 인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서 모든 일본산 수입을 금지한다. 일본이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자 기시다 총리 사임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요새 좀 이상한 언론들, 정신머리에 나간 언론들,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일본에서 어마무시한 무슨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무슨 반응이 있는 것처럼 쓰죠. 네, 중국 공산당이랑 똑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아시아 섬나라의 행위는 역사적 수치로서 못 박힐 것이다. 이쯤 되면 한국 종북 좌빨 내지 더불어중국당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나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올림픽 수영장 540개를 채울 오염수를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하는 끔찍한 행위를 자행했다. 일본의 광범한 대중과 세계 전체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항상 사람이 먼저다라는 원칙에 충실해 왔으며 식품위생과 공중보건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환구시보에 더불어중국당과 문재인을 극찬을 했습니다. 더불어중국당 권칠성은 윤석열 정부와 국힘은 공범이다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 문재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라고 트윗했다. 홍콩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일본 영사관 앞에서 세계의 적이라 외치며 시위했다. 거의 더불어중국당의 입맛에 꼭 맞고, 네, 또 우리 참 양산에서 고생하고 계신 전 대통령 각하의 입맛에도 꼭 맞고, 또 존경스러운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입맛에도 꼭 맞는 그러한 스토리가 되겠네요. 예. 여기서 언어를 배우셔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쇄도 안 주고 그냥 표절도 막 해가면서 쓰시면 되겠네요. 문재인처럼.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세뇌 탈출은 맨날 중국 씹으니까 광고가 잘 안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보다 정확하게 보다 심오하게 중국을 비판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황당하냐. 너 6억 달러 손해보게 만들려고 나는 1,000억 달러 손해보겠다. 근데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이 손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심보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산하의 방사능 환경감시 기술센터 부국장 자오슌핑은 뭐라고 말을 했냐. 조순평입니다. 한국말로. 바닷물, 해양 침전물, 해양 생물에 대한 검사를 중국 연안과 해류 길목에서 해야 한다. 잠깐만요. 이 해류 길목이라는 게 바시 해협하고 미야코 물길이거든요. 이게 First Island Trade, 제일 도련으로 중국 때려막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거예요. 후쿠시마 일대를 운항한 선박에 대해서는 평형수 검사를 해야 한다. 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그 언론에서는 중국이 일본산 수입물을 닫아 걸어서 일본 어민이 죽상이 됐다 그러는데 일본 어민들의 대부분의 물고기와 해산물은 일본 안에서 소모됩니다. 별로 바깥에 수출이 안 됩니다. 일본산이. 그래서 일본의 수출액이라는 게 꼴랑 해봐야 그러니까 한 3, 4억 달러 1년에.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에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해산물이 6억 달러인데 연간 6억 달러 수입이면 이게 아마 한 6천억 될 텐데요. 이게 우리 서울의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연간 거래 총량에 제가 대충 짐작하기로는 한 글쎄요 6천억, 9천억 정도, 7천억 정도 되죠. 요새 환율이 올랐으니까 8천억 되겠네요. 8천억이면 10분의 1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연간 거래되는 수산물 총량에. 예. 그게 제 짐작이에요. 더 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덜 될 수도 있고. 한 10여 년 전에 가락시장에 청과랑 수산물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7, 8조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겠죠. 예. 그래서 수산물만 해도 그 자체로만 7, 8조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년에 일본 모든 어민이 바깥에 수출하는 게 뭐 한 1조 말하자면 한 2조 가까이 되는 거죠. 2조 정도 수출하니까 그중에 6억 달러, 얘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본 GDP의 0.015%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6억 달러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수산물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수산물 어민들이랑 해산물 이런 사람들이 손해 엄청 봤죠. 이게 중국이 이 산업 규모가 연간 98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6억 달러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 어민, 우리 수산물업자, 우리 해산물 레스토랑 연간 말하자면 980억 달러 손해봐도 괜찮다. 뭐 이런 내 돈이냐 백성이 고생하는 거지. 참 대단한 통치자들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를 저렇게 소유물처럼 다루고 자기의 그 인민을 주민을 저렇게 생쥐처럼 다룰 수 있으니 인생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참고로 이거 한참 패닉에 걸렸을 때 중국인 중 80%가 해산물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겁납니다. 중국산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뭐 지금은 또 많이 풀렸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그렇게 안 먹을 것 같으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조금씩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동안 안 먹는다는 소리고 매년 거의 1,000억 달러를 타격을 보니까 앞으로 30년 동안에 3조 달러를 손해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짓을 해놨으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부작용으로 부메랑으로 안 돌아올 리가 없죠.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부메랑이 줄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일본이 중국을 WTO에 제소를 했죠. 그러면 이제 WTO가 중국한테 너희 그거 일본 그 수산물 수입 금지 때린 거 그거 아무 과학적 근거 없어. IAEA도 아니고 다 아니야. 너희 그거 부당한 조치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면 중국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더불어중국당이 그 해산물 가지고 지랄 난리 피운 양반들 이렇게 WTO에서 판결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참 누가 말하지 엑시트 플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더불어중국당이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판결 나올 거예요. WTO에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참 앞뒤 없는 사람이죠. 원래 간첩들이 앞뒤가 없는데 뭐 간첩이신가? 간첩 아니실 것 같은데 왜 더불어중국당은 그래요? 더불어 간첩당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IAEA 중국 대표가 그런데 작년에 처리수 배출에 찬성했었습니다. 2022년 IAEA 부사무총장 류화, 이 중국의 전 생태환경부 차관이었고요. 중국의 전 원자력 안전국 국장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의 그 방류에 찬성을 했죠.
이게 또 그럴 수 있는 게, 예, 이게 중국이 반일로 도른 게 조금 이따 다시 밝혀지겠지만 얼마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참 수더분하게 생긴 아저씨인데요. 류화라고. 이 아저씨가 찬성했다는 기록이 중국 지금 사이트에서 전부 지워지고 있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참 대단한 참 근면한 발빠른, 예, 그런 온라인 대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정말 유능한 정보입니다. 이런 데서 정말 유능합니다. 예,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군사 지정학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사실은 훈훈했습니다. 2011년 우리 이제 MB 때, MB는 이때 몹쓸 짓을 했죠. 느닷없이 독도에 가서 혼자 여자친구한테 채인 청소년처럼 난간 잡고 개똥폼을 잡았죠, MB가. 대통령이 그거 할 군번입니까? MB 정말 아주 이상한 짓 한 거예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예, 중국 총리 원자바오가 후쿠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음식을 즐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일 관계가 굉장히 훈훈했다. 이 사정을 염두에 둬야 돼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1945년에 패전을 하고 나서 일본의 그 기본적인 그 지배계층, 지배계급, 그 상류층, 초상류층들, 예, 굉장히 군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죠. 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야, 현대문명이라는 게 그렇게 먹히는 거지.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좀 지독하게 텐노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외치면서 결사항전하고 옥쇄 좀 했기로써니, 교쿠사이 좀 했기로써니, 우리한테 원자폭탄 때리고, 니들 그러냐. 이런 이제, 그런 원망, 원한 혹은 앙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희생자다. 우리는 victim of modernity.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희생자다라는 그런 게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51년인가 53년에 그 미일 안보조약 Security Treaty가 굉장히 굴욕적인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외세 공작에 의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일본의 소요 사태가 심각해지면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미군이 일본 시내, 도쿄 시내로 출동해서 깔아버릴 수 있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 제1차 안보조약에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외세에 의한 소요 사태인데, 외세에 의한은 앞에 이제 체면치레를 붙여놓고 소요 사태가 과격해지면, 두 번째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라는 게 있는데, 그건 형식적인 거니까 결국 소요 사태가 과격해지면 미군이 출동한다 이 소리예요. 이제 패전국으로서 이제 그런 거 당하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그 세계 질서가 좀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총련, 그러니까 조총련 북송이죠. 교포 북송 사건인데, 이게 1957년부터 25년 동안 계속되거든요. 일본이 북한이 어떤 데인지 알고, 그 다음에 북한과 모택동 스탈린이 짬짬이 해가지고 일으킨 6.25에 의해서 일본이 벌떡 일어선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그것도 한두 번 보내보고, 왕래가 잘 안 된다,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러면은 끊었어야 되는데, 끊기는커녕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심지어는 유경수 여사가 74년이죠. 예. 피살당한 다음에도 계속한 거예요. 11년을. 그 85년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조총련이 더욱더 극악스러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줘야죠.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어마무시한 돈이 북한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북송된 사람들이 말하자면 신분상으로는 최하층인데 생활은 윤택하게 한 사람이 많아요. 예, 북한으로 건너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그 후대 중에 이제 탈북해서 들어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걔들의 사회적 계급으로선 최하층이에요. 그런데 생활은 풍족해요. 왜냐면 돈줄이니까, 예, 숨쉬고 살게 해준 거지. 예. 그래서 그때 그 수십 년 동안 들어간 돈이
뭐 김대중의 뭐 햇볕 뭐 이런 거에 뭐 수십 배 수백 배 되죠 사실 화폐 가치 계산해 보면. 그런 짓들 뭐 그런 게 많죠. 일본이 한 짓들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미국의 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 있어서 서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그 발 디딜 곳을 좀 흔들어 볼까. 그래서 그 미중 화해가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80년경부터 제일 먼저 중국에 들어간 자본이 세 종류 자본인데 하나가 이제 대만 자본 타이샹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국제 화교 자본 화상이고 세 번째가 일본 자본입니다. 즉 다극 체제를 몽상하는 로망이 있다고요. 다극 체제가 되고 세상이 난세가 돼야 일본이 좀 숨을 쉬고 또 무장도 제대로 하고 뭐 이런 그 로망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도덕적으로 뭐 나쁜 놈들 이렇게 뭐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마음대로 도덕적으로 각자 판단하십시오. 아무튼 다극 체제를 옹호하는 몽상하는 로망과 우리가 현대 문명의 희생자다라는 희생자 코스프레로 위장이 된 앙심 이런 게 일본의 그 핵심적인 코드라는 걸 중국 공산당이 압니다. 그래서 중일 관계는 아주 좋았어요 최근까지.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좋았냐? 예, 깜짝 놀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재작년에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니까 예, 중국이 이에 화답해서 그거 처리수 그거 오염농도 안 높아. 우리 말이야 저장 진샨 발전소, 광동 양지양 발전소, 푸지안 닝더 발전소, 랴오닝 홍안허 발전소 등 그걸 다 우리도 저기 처리수 방류하는 거 다 우리 저기 데이터 볼게. 데이터 봐서 우리 공표해 줄게. 이거 봐. 이거 지금 IAEA가 말이지 후쿠시마에 대해서 요구한 트리티움 그러니까 삼중수소 기준치를 모두 초과해서 우리 이미 방류하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심지어는 5배에서 10배도 넘어. 그래도 괜찮아. 왕서방 띵호와 이랬어요. 이게 재작년까지 우리 재작년에 문재인이 그렇게 셔틀빵 당하고 그렇게 뭐 저기 혼밥 드시고 앞에 뭐 한 자 빠졌는데 뭘 빠졌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혼밥 드시고 그 베이징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심지어는 베이징 대학에선가 그 연설을 할 때 그 중국은 태산이고 한국은 그 앞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이 자리에 박원순 시장이 계셨더라면 중국은 기름이 촤르 흐르는 명마이고 한국은 그 명마의 엉덩이 위에 눌러붙은 똥딱지에 앉은 팔이라고 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뒷말은 제가 붙인 거고요.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아양을 부렸어도 사드 때부터 취해진 한한령을 안 풀었잖아요. 우리 문화나 혹은 뭐 여행 이런 거 안 풀었죠. 그런데 21년에 그런 시절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급 대우를 해줬다고요. 잠깐 2년 전까지? 그럼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 그게 이제 비밀이죠.